안녕하세요. 오늘은 2005년도 8번 문제입니다. 자,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2007년도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얼른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시계열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공적분 파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것까지 오시는 분들은 한국은행 준비를 하신다던가 또는 시계열 끝부분까지 다 공부하실 목적이신 분들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쪽 파트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공적분 파트입니다. 또 많이들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려고 할게요. 자, A는 또 역시나 정의 문제입니다. 랜덤워크 with 드리프트. 그쵸? 드리프트가 있는 랜덤워크랑, 그쵸?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트, 이 확정적 트렌드랑 차이가 도대체 뭐냐? 자, 둘 다 어떠한 그 불안정 시계열인 건 맞습니다. 자, 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로 문제를 봐보면요. 이게 바로 랜덤워크 with 드리프트입니다. 이거가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찾냐? 자, 여기 일단 XT랑 XT-1, 여기 XT-1의 개수가 1이라는 걸 보고서 우리가 바로 랜덤워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앞에 상수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드리프트예요. 그쵸? 이게 붙어 있으면 랜덤워크 with 드리프트고요. 얘가 없어지면요. 얘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요. 이게 바로 랜덤워크 with 드리프트입니다. 표류를 하냐, 안 하냐, 이게 드리프트가 이제 표류한다는 말인데, 자, 그게 왜 그런지 봐볼게요. 자, 여기 밑에 잠깐 봐보면요. 반복대입법이 이렇게 시계열에선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문제 푸시는 분들은 이 반복대입법이 경제학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풀려요.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xt-1에다가 제가 요렇게 이 xt-1 부분을 또 넣은 거죠. 반복 대입을. 자, 그 다음 또 xt-2에다가 또 이런 이 식을 토대로 다시 또 t-2에다 또 넣고 반복하면요. 결국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자, 얘가 그러면 안정시계열이냐, 불안정시계열이냐. 자, 우리가 안정시계열을 확인하는 약안정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 expectation이 t값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다 expectation 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x0 그대로 나오고, 여기 t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베타1 t가 그대로 살아남기 때문에, expectation 취했을 때, 이 시차 개수인 t 값이 살아 있습니다. 이럴 때 불안정시계열이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베리언스도 취해 볼게요. 자, 베리언스 여기다 취했습니다. 자, 여기 상수죠? 사라져요. 여기도 상수죠? 사라져요. 이게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수예요. t도 시점이잖아요. 사라집니다. 여기만 남아요. 근데 이게 t개가 있죠? 그래서 t의 시그마 입실론 제곱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 상관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expectation이나 variance나 둘 다 t라는 개수가 존재하면 불안정 시계열인 거겠죠. 자, 그래서 얘도 불안정 시계열.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방금 전에 랜덤워크 with drift였어요. 자, 이거 봐볼게요. 자, 확정적 추세는 뭐냐? 그냥 처음부터 시계에 이렇게 알파2에 t가 붙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랜덤워크인 xt, 이 시차 변수, 종속 변수의 시차 변수의 이 시계열 변수가 개수가 1인 그러한 랜덤워크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시차 변수가 있어요. 얘도 불안정 시계열이겠죠? 왜냐? 여기다 expectation 취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역시나 알파1 살아남고 알파2t 살아남죠? 여기만 expectation 취하면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expectation 취하면 아마 값이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파1 플러스 알파2t로. 자, 이것도 역시나 t라는 시차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불안정 시계열입니다. 다만 얘는 베리언스 값을 구하면요. 여기도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지고 베리언스 하나만 남으니까 베리언스 xt는 여기서는 그냥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 부분이 사라져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식에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둘 다 불안정 시계열인데 이 디터미니스틱 트렌드는 여기에 이제 베리언스 값은요. 랜덤 컴포넌트가 이제 피니트예요.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t 값이 없어집니다. 분산은 불안정 시계열이 아닙니다. 다만 expectation 기대값만 불안정 시계열인 거겠죠. 반대로 랜덤워크 with drift는 분산 또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디터미니스틱 트렌드는요. 자, 영어하기 참 힘드네요. 이렇게 t라는 애를 따라서 이 t라는 추세선을 따라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왜냐면 expectation 값이 이렇게 증가는 하지만 variance는
어떠한 그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분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베리언스가 점점점 커져요. t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리언스가 점점 커져요. 확장돼요. 그러면서 또한 랜덤워크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 않고, 막 밑으로 훅 내려갔다가 갔다가, 훅 올라갔다가 막 지 맘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베리언스 값이 이렇다. 그래서 이런 인크리징 펑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쭉 답안 정독해 보시고요. 자, B번 봐볼게요. 이제 공적분 문제가 진짜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자, Y 값과 X 값이 둘 다 I1이다. 즉, 1차 적분을 해야만 안정이 되는 애들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즉, 불안정시 계열이에요. 보통 불안정시 계열과 불안정시 계열을 둘이 회귀 모형을 돌리면요. 회귀 모형을 돌리면 가성회귀. 만약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둘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가성회귀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리고 이 관계가 특이하게도 이렇게 이제 되면요. 이 UT가 여기 이제 써져 있나요? 이제 리그레션 모델 어썸션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뭐 하여튼 뭐 여기서 이제 UT가 어떠한 모양인지는 안 말해줬는데 대신에 YT랑 XT가 서로 코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다. 공적분이 되어 있다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UT는 화이트 노이즈 상태입니다. 즉, 얘는요, UT는요, I0 상태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해보면요, 요 식을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쪽만 좌변으로 넘긴 거죠. 이쪽 이렇게 좌변 넘겼죠. 자, 그럼 UT만 남죠. 공적분이 되어 있다는 말은요, 얘네들은 각각은 I1 프로세싱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I0 프로세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불안정시 계열 두 개를 회귀 모형을 돌렸더니 안정시 계열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선형 관계를 가지는, 그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공적분 문제는요, 보통 이렇게 식을 하나 줘요. 야, 이게 이제 숄트런 다이나믹, 단기 효과가 요렇다더라. 이건 선언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자, 이랬는데 갑자기 식이 바뀌었어요. 엄청 어렵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따가 엄청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 바뀌었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면서요. 이 코인테그레이션 릴레이션십이 뭐냐 설명 좀 해봐라. 자, 말한 것처럼 각각의 그 변수들은 불안정 시결입니다. 그런데 불안정 시결들을 선형 조합을 함으로써 이렇게 선형 조합한 거죠. 나온 그 값이 요건데 그 값이 안정 시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떠져 있죠. 이제 stationary linear combination of set이다. 즉 불안정 시계열을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었다. 리니어 컴비네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공적분 관계라고 합니다. 자, 공적분 관계는요, 어떠한 YT와 XT 간의 장기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일단은 암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장기 관계를 보여준다. 자, 그래서 답 넘어가고요. B번 봐볼게요. 두 번째 거. 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러면 공적분 관계가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느냐? 이지 검정 또는 에이지 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말로 써져 있는데요. 제가 좀 자세하게 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적분 검정은요, 이렇게 잔차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쓸데없는 얘기들 다 필요 없고 제가 그냥 바로 이렇게 말해드릴게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공적분 관계가 요거라고 쳐볼게요. 근데 얘가 진짜 공적분 관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얘가 I1이고 공적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I1이에요. 얘도 I1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자, 요거를 이제 얘를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좌변을 쭉 다 넘겨서 ET 얘 값이 얘가 I0인지를 확인해주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일단 첫 번째 얘를 OLS 그냥 돌려버립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 불안정 시결인데 OLS 돌릴 수 있나요? 원래는 그쵸, 위험이 있어요. 가성회귀의 위험이 있지만 일단 돌립니다. 일단 돌려버려요. 돌려버려서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각각 추정해 버립니다.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각각 추정한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을 추정하면 YT도 알고 있고 XT도 알고 있고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다 아니까 우리가 이 오차항의 추정치, 즉 잔차 값을 추정할 수 있어요. ET를 뽑아내요. 그래가지고 이 ET를 가지고 어떤 식을 만드느냐, 요런 식을 만듭니다. 그쵸? 잔차값을 토대로 잔차값, 이번 기 잔차값과 저번 기 잔차값도 이미 다 알 거 아니에요. 계산을 뽑아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 파이 값을 구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가지고 얘가 1인지 아닌지를 검정하는 방식이 바로 이지 검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자세하게 봐볼게요. 자, 이거 실제로 돌렸죠, 회기를 이렇게. y랑 x랑 둘 다 불안정 시계열인데 그냥 회기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정치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구해놨죠. 그쵸? 자, 우리가 그럼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좌변으로 다 넘겨서 잔차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ET 값을 다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형을 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려도 되고요. 이거에 이제 양변에다가 ET-1을 빼주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델타 ET가 될 거고요. 이쪽은 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요 파이 1 빼기 1이라고 돼 있죠. 양변을 ET-1을 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뺐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는 이 파이 1 값이 1인지를 검정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거기서 1을 빼줬으니까 이 델타 값이 0인지를 검정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왜 이딴 식으로 바꿔주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뷰즈라는 그 계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안 돌려져요. 반드시 이렇게 바꿔가지고 돌려야만 검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뷰즈 말고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걸로도 회기 모형이 돌려지고요. 교과서에서 보통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보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여기서는 이러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돌렸죠. 자, 그래가지고 얘가 뭐다? 귀무가설이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이 델타 값이니까 요게 0이라는 귀무가설 하에서 이제 똑같이 단위근 검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분포가 달라집니다. 분포가 디키플러 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지 분포라는 좀 새로운 분포를 따라요. 새로운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런 분포가 있구나 하시면서 이지 검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임계치 값은 다 주어집니다. 참고로 우리가 단위근 검정 어떻게 했나 봐볼게요. 단위근 검정은 이렇게 했어요. 요거에서 이 파이 1이 1인지를 검정했어요. 자, 이지 검정 어떻게 했었죠? 일단은 식을 돌리고 그 다음에 잔차 값을 뽑아낸 다음에 잔차를 다시 올모아 만든 다음에 단위근 검정한 거예요. 이 파이 1이 1인지. 자, 근데 일반적인 디키플러 검정은 뭐다? 그냥 이 시계열 모형에서 바로 요게 파이 1 값이 1인지를 검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서도 양변에 yt-1을 빼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변화를 한 다음에 델타 값이 0인지를 검정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를 보지 않고 바로 그냥 말로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지 검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얘를 회기 돌립니다. 얘를 가지고 회기를 돌려요. 회기를 돌리면요, 우리는 요 값이 뽑혀 나오겠죠? 이렇게. 물론 여기 이제 추정치니까 제가 위에다가 햇을 써놓을게요. 햇을 써야 되는데. 햇. 여기도 이제 추정치가 햇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걸 토대로 뭘 구하냐? 잔차항을 구합니다. 잔차항을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여기를 자,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요 UT에 대한 잔차 값이 돼요. 자, 제가 이게 즉석으로 좀 이해해보라고. 그래서 얘를 또 뽑아냅니다. 얘를 뽑아가지고 또 어떻게 모형을 만드냐?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 UT를 가지고요. UT랑 UT-1. 그쵸? 요 UT랑, 여기다 UT는 UT -1 플러스 제가 지금 개발이죠. 이게 약간 개발 세발인데 V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파이 값을 구해냅니다. 여기 파이라 해볼게요. 파이 값. 자, 너무 대충 썼나요? 자, 파이 값 이렇게 파이 값.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파이 값이 1인지 아닌지를 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검정은요, 말했듯이 이지 검정이라는 특별한 검정 방법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분포를 사용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말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검정하냐? 이지 검정하는 방법을 말해라. 복잡하잖아요. 그쵸? 단위근 검정 이런 거 헷갈리고. 그래서 많이 나오는 물음입니다. 자, 3번. 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8.2랑 8.3의 관계를 얘기해봐라. 8.2랑 8.3의 관계. 자, 여기 답에는 아주 대충 써져 있습니다. 그냥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데요.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8.2식 여기 있죠? 자, 우리는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게 공적분 관계가 있고요. 이렇게 단기 관계, 숄트런 다이너믹이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이제 5차 수정 모형으로 ECM으로 바꾼다. 5차 수정 ECM 모델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yt i1이었죠. 자, 그 다음에 xt도 뭐였어요? i1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없애줘야 될까요? 자, 둘 다 i1 프로세스니까 단기 관계에서는요,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얘부터 일단은 i1 프로세스니까 yt-1을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뺐죠. 그리고 이쪽에서 뺐어요. 갑자기 이제 뺀 거니까 좌변에다 빼버린 거예요. 그럼 괜찮죠? 자, 정리하면요, 요게요, 요쪽으로 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자, 근데 얘만 바꾸면 안 돼요. 자, 요쪽은 이제 안정화가 된 거죠. 그쵸? 좌변은 안정화가 됐어요. 자, 우변에서 또 안정화해야 되는 놈이 누구예요? 요 놈. 요 놈을 델타 XT로 바꿔줘야 돼요. 즉, XT-1을 빼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 베타2로 묶기 위해서 마이너스 베타2 XT-를 해주고, 갑자기 빼주고, 더해줘서 소거시켜버려요. 그쵸? 합차. 그쵸? 자, 이렇게 되고, 뒤에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베타2로 묶이면요, 요쪽도 안정화가 됐죠, 이렇게. 자, 안정화가 됐어요. 그쵸? 자, 나머지 이제 플러스 베타2 XT-1은 요쪽에 묶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어떻게 하냐? 자, 여기는 이제 드디어 이쪽까지는 다 안정화가 됐어요. 자, 그럼 이쪽 부분이 뭐냐? 이쪽 부분이 이제 공적분의 이 오차 수정항을 넣을 건데, 어떻게 넣을 거냐? 여기 YT 부분을 묶어요, 항상. 자, 일단 룰을 알려드릴게요. 항상 여기서 묶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베타3-1로 묶으면요, 여기 YT-1 되고, 여기 이제 이대로 주르륵 되겠죠. 도대체 너 뭐 하는 거냐? 자, 이렇게 일단 바꿔놨습니다. 결론만 봐볼게요. 결국에 8.3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8.3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봐볼게요. 자, 여기 안정화가 됐죠? 여기 또 안정화가 됐어요. 이 부분은요, 서로 단기 관계, 이 베타2라는 건요, yt와 xt 사이의 단기 관계를 보여줘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공적분 관계는 장기 관계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적분의 관계에 어떤 그 끌어당기는 고무줄 같은 힘을 넣으려고 여기다가 공적분식을 쓴 겁니다. 이거랑 뭐가 똑같나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여기가 yt가 아니라 yt-1이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알파1입니다. 이게 이제 좌변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것 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알파2입니다. 자, 요게 지금 이쪽으로 좌변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이제 t-1로 하니까,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해 봤을 때, 아, 얘가 알파1이구나. 얘가 알파2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적분 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진짜 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또 이거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베타3-1 값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잘 써져 있어요. 베타3-1이라는 건요. 자, 우리가 장기 관계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장기식이에요. 장기 관계식이에요. 사실은 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장기 관계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6값이 양수가 났다 쳐볼게요. 자, 그럼 뭐냐면요. 요게 장기 관계인데 장기적인 관계보다 예측치 못한 플러스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 관계니까 이 예측치 못한 플러스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즉 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 값이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 전기에 우리가 장기 균형 값보다 좀 더 예측하지 못한 플러스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에. 그럼 이번 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기는 좀 감소해야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가 플러스면요, 이번 기회는 감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전기보다 요번 기로 증가하는 분량이 둘이 곱하면 음수가, 여기 전체가 음수가 돼서 감소하는 형국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얘가 장기식이니까 전기에 예측치 못한 플러스가 생기면 장기 관계로 돌아가려면 이 플러스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이 반드시 음수가 돼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조정의 속도를 의미하고요. 이 값은 반드시 음수가 나옵니다. 보통. 자, 또 얘기해 볼게요. 또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렵죠? 자, 요 부분이 요겁니다. 자, 여기 봐보면요. 요 베타2가 지금 알파2고요. 아니다, 알파1이고요. 자, 요 부분이 델타 XT죠. 그쵸? 자, 여기 베타3-1 부분이 알파2예요. 요 부분이 입실론 t-1입니다. 뭐,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것만 봐볼게요. 뭐, 그러면. 자, 아까 전에 그 베타2 빼기 1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그쵸? 자, 이거 봐볼게요.
이제 자, 기억 모형이 없는데 기억 모형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적분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니은 모형은 이제 ECM 모형이라 합니다.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요, 서로 간의 단기 관계 보여줘요. 알파1이 그래서 단기 관계 보여줍니다. 자, 동시에 이 알파2 부분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요, ECM 모형은요, XT 변화와 C차의 균형 오차항 ET-1 이걸로 이제 해주는데요. 자, 여기 봐볼게요. ET-1이 양이래요. 자, 그러면요, 전기 YT-1이 균형보다는 커졌다. 예측치 못한 플러스가 생겼다. 자, 그럼 요번 기는 어떻게 된다? 그게 감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 알파2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음수로 기대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뭐, 여기도 이제 반대로 써져 있으니까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쵸? 하여튼, 그래가지고, 음수로 기대된다. 알파2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알파2는요, 전기의 예측치 못한 플러스가 사라지는 속도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빨리 균형으로 회복되는지, 이런 걸 알파2가 보여준다. 자, 영어로도 그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베타3-1이 이 비율이다. 얼마나 이제 그 다음 한 기에 사라지는지, 그러니까 이제 예측치 못한 충격이 이런 걸 보여줍니다. 자, 공적분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듣고서 이해할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네요. 좀 날 잡고 진짜 아예 자세하게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한데, 제가 여러 가지 또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어드려도 이제 너무 이것조차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좀 아예 이론을 한번 좀 이렇게 대표적인 교재를 하나 선정해서 한번 쭉 설명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많은 노력을 또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좀 있으면 A매치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자, 그래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게 노력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늦은 심야 시간인데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들 이제 다음에 또 봬요. 안녕.